명상, 깨달음 이런 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다이어그램은 다 알 거예요. 앤드류 누보의 다이어그램 다시 그릴게요. 이게 플랫폼이 있다면 그래요. 이거 같은 플랫폼이요. 이게 극단적인 경우에는 깨달음의 세계에 해당되고 그 속도가 느릴 때는 우리가 일상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이어그램이 구성 요소가 20개도 넘고 브레인을 종합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이 그림만 제대로 그리면 일찍 다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오른 왼쪽 프리프론탈이죠. 다 알죠, 여러분들? 해봤죠? 그 다음에 이쪽은 그 논문에 요즘 5개를 그렸어요. 5개를 다 그려주세요. 이 그림을 안 그리고는 오늘 강의를 진행을 못해 그래요. 이거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5개고, 자, 그 다음에, 자, 알죠? 반복해 불러줄게요. 이거는 레프트 프리프론탈 코텍스, 이쪽은 글루타메이트 폭발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베타 아밀로이드가 여기 끼워놨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텐션. 오늘 강의의 90% 이야기는 요 2개 때문에 내가 다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NAH 기억나나요? 바로 그 NAH가 뉴로바스쿨라 커플링의 오늘 강의의 주제고, 뉴로바스쿨라 커플링의 토닝 모드를 전담하는 분자가 NAH입니다. 오케이? 이 NAH가 글루코스 302분자당 하나씩 만들어진대요. 기가 막힌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게 NAH라는 분자가 우리 브레인에서 나오는 케미칼 중에 거의 3번째로 많이 나오는 케미칼입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말은 뒤집으면 글루타메이트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NAG의 결정적인 핵심 뭐냐면 역시 다시 절로 돌아가요. TCA 사이클, 이 대사작용의 속도에 완벽하게 디펜던스를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브레인의 토닝 모드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TCA 사이클하고 ATP 합성 요소를 빠삭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결국은 모든 생물학의 그 레이트를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게 저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야들이 생겼다 줄었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요게 바로 그렇죠. TRN은 뭐가 나와요? TRN에서 뭐가 나와요? 메인으로 가바. 그렇죠. 이런 게 쑥쑥쑥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자, 기억나는 사람들 한번 불러보세요. 그 다음에 그렇지. PSPL이 뭐였어요? PSPL 핵심은 de-appreciation. 기억나죠? 예. 3차원 공간이 사라지고 바디에서 올라온 모든 그 정보를 잠가버린다 그랬잖아요. 그쪽에 관계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하면 바로 히포캄퍼스죠. 히포캄퍼스가 이쪽에서 가장 핵심 개념이 뭐였어요? 리버스 모듈레이션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이거 강의 이전에 내가 4, 5년 전에도 강의를 한번 했어요. 요 리버스 모듈레이션에서 기억납니까? 누클레어 어쿰벤스 알죠? 누클레어 어쿰벤스하고 히포캄퍼스하고 프리프론탈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프리프론탈에서 운동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 운동 명령이 수도 없이 늘어와요. 근데 실제로 그 실행팔로 넘어가는 거를 결정하는 거는 바로 히포캄퍼스예요. 그 중개소가 바로 누클레어 어쿰벤스고, 누클레어 어쿰벤스의 스위치가 여러 개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오케이. 요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버스 모듈레이션은 이거는 뉴로사이언스 핵심입니다. 프리프론탈에서 많은 생각들 하잖아요. 생각들 하는 그 중에 하나를 좀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4개의 스위치가 있어요. 어디? 누클레어 어쿰벤스에. 그리고 위에서 운동 명령이 4개가 늘어와요. 4개가 늘어오면 이걸 다 눌려갖고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요. 항상 운동은 하나밖에 안 나가잖아요. 이 4개 중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누클레어의 스위치가 있어요. 그 스위치를 요까지 4개가 다 와도 그 중에 요게 선택될지 여기서 결정하는 게 히포캄퍼스에서 결정을 해줘요. 히포캄퍼스 이렇게 나와갖고 요렇게 와 있어요. 그래갖고 요 4개 중에 요거 해줘. 요 스위치를 이어서 온오프를 해줘요. 히포캄퍼스가. 그럼 이어서 이렇게 4개가 늘어왔다가 요거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위에 있는 거잖아요. 간단히. 프리프론탈이. 히포캄퍼스 여 밑에 있는데 그래서 이걸 거꾸로 위를 조절한다. 예, 부장이 사장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리버스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예. 자, 여기까지 히포캄퍼스
자, 그 다음에 뭐였어요? 자, 됐어요? 아미그달라. 자, 빨리 합니다. 자, 요 세 개는 그냥 트리오처럼 아미그달라. 자, 그 다음이 뭐겠어요? 점점 내려옵니다. 자, 하이포살라머스로 내려왔죠? 하이포살라머스에서 무슨 핵이었어요? 쪽이 왼쪽이면 요게 들어가는 게 하이포살라머스 레트럴 핵이요. 지금 왼쪽부터 내가 그리는 거. 왼쪽부터 한번 그려보면 요걸 좀 크게 그려줘야 돼요. 여기서 지금 상황이 페이지가 바뀌어요. 이까지는 사실은 뭐냐면 대뇌 피질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됐다가 여기서부터는 자율신경으로 넘어가는 몸 전체 쪽으로 바뀌어지는 이 터닝 포인트가 레터럴 하이포살라머스예요. 자, 이게 하이포살라머스 외척핵입니다. 자, 외척핵이 바로 교감의 중요한 센터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아주 놀라운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네, 보통 때 안 일어나요. 사람이 그냥 기절하거나 까무러치거나 뭐 한 달 동안 굶거나 그 다음에 뭐 잠을 한 열흘 동안 안 자거나 그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게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요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나페 솔개역으로 하고 또 하나는 피니얼 바디로 가잖아요. 피니얼 바디로. 자,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이걸 다 또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제 다시 보면요, 여기 뭐가 나와요? 여기 밑에 맨 마지막이 뭐냐면 심패틱이 나와요. 내용물을 채워넣기 전에 전체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놔놓고 이 구조를 보면 이게 엄청난 플랫폼이라는 걸 알게 돼요. 됐죠? 자, 됐어요. 자, 이제 하나 이해했으니까 요 대칭으로 대칭으로 그대로 판박이를 해주면 돼요. 됐죠? 빨리 합니다. 이쪽 이제 하나만 하면 그냥 돼요. 자, 빨리 합시다. 앤더루 누버그 논문에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 이제 TRN. 자, 이제 쭉쭉 나가면 돼요. TRN 나오고 포스트리오, 수페리오, 페레탈 로브, PSPL, 그 다음에 히포캄퍼스, 그 다음에 아미그달라. 자, 여기까지 왔죠. 요렇게 그리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여기서 페이지가 바뀐다는 걸 더 표시해줘요. 요게 이제 하이포살라머스까지 내려왔잖아요. 이게 정확한 하이라키입니다. 이게 브레인 하이라키요. 그래서 브레인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궁금하신 분은 이 그림 한 10번 그려봤어요. 그러면 이제 안 헷갈릴 겁니다. 이런 순수 하이라키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오케이? 자, 여기서는 뭐냐 하면 시상하부 벤트로 미디알인데 포만 중추잖아요. 포만 중추란 말은 뭐냐 하면 이게 하여튼 그게 뭐냐 하면 그게 기능이 망가져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요건 거식증이고 이거는 포만증이에요. 근데 이게 포만증하고 이게 이쪽 계열이 파라심패틱인데 왜 이걸 벤트로 미디아를 설정했는지가 나는 이 논문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이 뭡니까? 파라심패틱 밑에 요 핵은 여러분 따로 또 공부하셔야 됩니다. 파라기간토 셀룰라리스 핵이라 해갖고 브레인 쪽 공부하는 사람 또 이름은 들어보는데 도대체 그게 뭔가 궁금한 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면 자, 이거 엄청 중요한 핵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청반핵이 여기서 나와요. 청반핵은 브레인 전체에서 하이라키가 굉장히 중요도가 엄청난 핵이거든. 바로 뭐죠? 노르에피네프린 나온 핵이잖아요. 노르에피네프린 이건 가장 중요한 펑션이 뭐냐 하면 위로 올라가고 코티칼 어라우절, 코티칼 대뇌 피질의 활성도를 높여주고 밑으로 가갖고는 스피널 코드의 인터뉴런들을 조율해갖고 박지성 김연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상행 의식 조절, 하행 운동 조절의 중요한 핵 중에 하나가 청반핵인데 이 청반핵이 이 그림에서 맨 마지막에 설정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건 진짜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설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이 그림에서 이제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그 디어프리시에이션, 수입로 차단, 절정의 순간 아무도 안 보여요. 천지가 내고 한 몸이 되는 그 순간 모든 주로 시각의 문이 완전히 잠겨버려요. 시각의 문을 잠기는 게 바로 그 문을 잠기는 중개소. 요거가 문을 잠그는 이게 밸브예요. TRN이. 그러면 그 밸브가 작용하는 그 부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외척설상핵이요. 외척설상핵에 6개 층 있잖아요.
6개 층에 해갖고 시각을 중계해 주잖아요. 그걸 완전히 장갑을 해야 가.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수입로 차단입니다. 오케이? 수입로 차단이 요게 여러분들 이제 그 우리 브레인의 아주 극단적 초월적 현상을 이해하는 첫 번째 관문이 수입로 차단인데, 이 논문을 찬찬히 보면 굉장히 무릎을 치는 데가 많이 나와요. 진짜 대단한 논문이라는 거 아는 게 뭐냐면, 이걸 그냥 레트럴 제누클레이스 바디로 끝낸 게 아니고 쪼맨하게 또 뭐라 적어놨냐면 레트럴 포스티리어 핵도 관여한다 딱 나왔어요. 그때 여러분 해야 돼요. 야, 대단하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펄비네아 기억나죠? 펄비네아가 사실은 이게 구체적 시각하고 관계없습니다. 레트럴 제누클레이스는 구체적 시각하고 관계인데, 펄비네아는 우리가 본다는 현상에 수반한 거의 모든 정서적, 그 다음에 인지적, 이게 전부 다를 관여합니다. 본다는 게 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속 지나가 봐도 섬찟할 때 있잖아요. 그거 제대로 안 봐도 우리가 섬찟해 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까요? 내가 제대로 뭔지 안 봤는데도 어스러움이야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얘가 뭐 시커먼 게 훅 지나가 봤어요. 소름 막히시잖아요. 그거 설명해 보세요. 어쨌든 시각이 틀리게 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본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왜 놀랄까요? 이제 아시겠어요? 예.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레트럴 포스트리아, 요게, 종합적 시각에 관여되는 모든 정서적, 인지적 반응을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논문이 진짜 탁월하다 본 게, 야, 이 사람 진짜 대가다. 레트럴 제누클레이스 바디에다가 플러스 해갖고, 레트럴 포스트리아 핵까지 관여한다는 거 봤을 때는 진짜 통찰력 있는 안배다. 그런 거예요. 이 앤드루 누보 이 도표는 단순하게 어떤 뭐 명상이나 이거 용으로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속에 이 속도를 좀 줄이면 우리가 정상 일어나는 다 일을 거의 다 설명해요. 이 다이어그램이.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더 잘 보여요. 아무것도 안 적고 보면.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하살표 쭉쭉 꼽으면 먼저 되는데, 어쨌든 야가 대장들이요. 이 두 개가 이쪽에서는. 그럼 야 대장하고 뭐가 연결돼 줘야 되는데, 이 구조에서는 연결이 안 보이잖아요. 분명히 뭐가 중간에 있어줘야 돼요. 뭐하고 하면 야하고 연결하는 부위를 설정하는데 바로 안타리오 싱글로 자이러스 설정했어요. 그럼 안타리오 싱글로 자이러스는 브레인 좀 많은 사람은 프리프론탈하고는 짝짝은 그냥 소통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프리프론탈을 해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붙어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중간에 뭘 설정한 줄 알아요? 그렇지. 누클레어 컨버터를 중간에 설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스위치하게 했잖아요. 그 이제 완벽하게 리버스 모듈레이션을 요 그림 딱 보면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ACC를 설정하고 누클레어 컨버터 이렇게 설정했어요.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서부터 누클레어 컨버터는 바로 누클레어 컨버터에 대해서는 제가 한 5년 전에도 엄청 강의를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여러분 운동 출력이 나가는데 그 바퀴의 허브에 해당된다. 모든 정보가 들어와서 마지막에 누클레어 어쿰에서 출력으로 나갈 때 그것이 다 누클레어 어쿰에서는요, 거대한 호수 같습니다. 들어오는 강이 4-5개인데 나가는 줄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나가는 줄기가 사실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스트레이텀하고 살라머스를 거쳐갖고 운동 출력이 그걸로 다 나가요. 나가는데 이 도표가 진짜 또 감탄하는 게 뭐냐 하면, 명상할 때는 운동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운동 출력들 다 생략해버렸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지, 안 하니까. 그 대신 앉아서 우리가 브레인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흐름이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요. 요렇게 해갖고 요거다가 ACC를 요거다 딱 설정을 해놨어요. 누클레어 어쿰벤스를 어떻게 설정했나 하면 이렇게 설정해야 돼요. 이 정도 빼내줘야 돼요. 자, 그럼 요수 받으면 돼요. 요수 받으면 이제 쭉 늘어가면 운동 출력 해가 나가버려요. 네. 자, 그까지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려주면 돼요. 어떻게 됐나 하면 이쯤에 뭘 설정했나 하면 스트레이텀을 설정했어요. 선조체 스트레이텀을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걸 받는 서브텐시아 니그라를 설정했어요. 흑지를 여기 설정을 해갖고 도파민 시스템까지도 이쪽에 도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근데 이쪽은 스트레이텀은 기본적으로 가바 시스템입니다. 알죠? 억제 시스템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자, 살라머스가 나와요. 살라머스인데 논문에 보면 또 살짝 뭐라 그래놨냐면 살라머스 중에 벤트랄 살라머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설정이 2개 더 있어요.
자, 이쪽의 설정, 이게 얼마나 묘한가를. 예, 이쪽에 당연히 또 이제 대장들이 이쪽에, 자, 아까 도파민까지 나왔고, 뭐 노래필름 기분 다 나왔는데, 이제 이어서 아세틸콜린이 또 등장해요. 당연히 아세틸콜린이 들어와야지. 왜? 깨달음의 세계라는 거, 우리가 보통 일반 상황에서도 기억의 연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요. 뭐가 됐든지 인간이 동물은 뭘 행동을 하면 끌려서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마약이든 돌을 깨치는 거든 공부든. 저보고 왜 공부하는지 물어봤어요. 기분 좋을까지. 왜 좋으냐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억이 많이 되고, 기억이 많이 되다 보니까 느낌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하하 웃고 좋아하니까 나도 좋고. 그럼 말짱 남는 장사야. 그러니까 이 결론이 뭐냐면, 이게 왜 마지막에 들어 맞아요. 좋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는 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게 마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브레인에서 마약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는 법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기 있어요. 이거. 가장 높은 데 있어요. 브레인을 만나면서 이만큼 종합적인 다이어그램을 보기가 드뭅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여러분들 이걸 완전히 체하고 나면 브레인이 어떻게 펑션하는 걸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내가 권하는 거예요. 도형을 그렸으면 이름을 적어놓으면 되죠. 자, 이름은 그냥 쭉 한번 적어볼게요. 이름은 레프트 프리 프론탈 코텍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플러스를 적어줘야 돼요. 이 논문에서는 플러스는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글루타메이트, GLU. 자, 그 다음에 베타 엔돌핀. 베타. 근데 또 뭐라 해놨는 논문에다가 바이 아큐에이트 누클레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건 진짜 두 칸을 비워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런 거, 뭐 종교에 관련된 이런 걸 강의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은. 안 하는데, 안 하려고 피해 가다가 봤더니 요 두 항목 때문에 이건 해야 되겠다. 다시 오늘 결정한 거예요. 그 NAG가 바로 토닉 뉴로베스쿨라 커플링의 핵심이고, 논문에 항상 뭐라 나오냐면 페이자 커플링은 많이 연구가 됐고 누구나 다 알고 과학에서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토닉 뉴로바스쿨라 커플링의 주체가 뭐고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거는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굉장히 큰 미스터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밝혀봤더니 그 주인공이 바로 NAG라는 게 밝혀지면서 이게 적은 게 아니고 우리 브레인 전체를 이해하는데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평생 기억하세요. NAAG라는 거예요. 이 물질만 알면 여러분들 오늘 행제하는 겁니다. 우리 브레인에서 다른 케미칼보다 1000배나 많이 나와요. 엄청 중요해요. NAG고.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NAG가 많이 나오면 좋은가요? 이거 문제예요. 요걸 이해하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인데 이게 플러스예요. 이게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보통 사람은 많이 안 나와요. 자, 이걸 빨리 하겠습니다. 이 NAG가 이어서 이 논문에서 가장 핵심 사항은 NAG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내가 논문을 읽어봤더니 뭐라 나오냐 하면 어떤 그 토닉 모드에 들어가면 NAG가 급격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논문 나와요. 이 논문하고 아무 관계없는 논문이에요. 뭐 두 사람들 사이에 모를 거예요, 서로가 어쩌면.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많아지려면, NAG가 많아지려면 이건 분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N-아세틸, 아스파라테이트, 글루타메이트가 결합한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아스파라트란 아미노산, 글루타메이트는 아미노산, 그 다음에 N-아세틸 코엔자임에서 나온 아세틸, N-아세틸 세 분자가 결합한 거예요. 세 분자가 결합했는데 여기서 글루타메이트가 핵심입니다. 글루타메이트 여기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독립된 글루타메이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았다고 독하게 뭘 먹고 몇 달간 하면 야가 폭발적으로 많이 나와요. 정신장애를 하면. 야가 많이 나오면 옆에 있는 세포를 죽여요. 그럼 미쳐버리는 거예요. 신경도. 이해하겠죠? 그러면 깨닫는 현상은 미치는 거 아닙니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만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글루타메이트가 너무 과잉으로 되는 현상을 방지를 하는 메커니즘 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 글루타메이트를 NA에다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요게 G가 요 G거든요. 됐죠? 요걸로 붙이면 되는데 요걸 붙여준다는 말하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요 상태가 있으면 요걸 쪼개는 효소가 있어요. 이게 진짜 놀라운 얘기예요. 이걸 쪼개는 효소는 뉴런에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스트로사이트만 있다는 거예요. 예. 진짜 브레인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대단해요. 그 논문들하고 최근에 내가 입수한 논문을 보면 참 놀라워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결론으로 요 분자가 많으면 안 미쳐요. 우리 보통 때는 안 생겨요. 그래서 내가 논문을 계속 찾아봤더니 요 분자는 우리가 포도당 있죠. 포도당 320개 분자가 산화되는 그 TCA 사이클을 돌아갈 때마다 보통 하나 정도 레이트로 생긴대요. 그게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보통 때는. 됐죠? 그런데 글루타메트를 굉장히 많이 쓰면 위험하잖아요. 그럼 글루타메트를 많이 쓴다는 것은 깨달기 위해서 브레인을 굉장히 혹독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폭발적으로 나와요. 놔두면 위험해요. 그러면 야를 이렇게 붙인 야가 많아지면 돼요. 요걸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면 야를 쪼개면 다시 이게 많아지죠. 요걸 쪼개는 효소를 줄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려우냐면 뒤집고 또 집은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요걸 쪼개면 안 돼요. 요걸 쪼개는 효소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걸 GCP2라 그래요. 다른 논문에서는. 요 원논문에서는 LA, 이 논문에서 뭐라 표현하냐면 요거 N, A, A, L, A, D, 아제. 이름도 길어요. 네. 요 아제란 말은 뭐냐면 쪼개는 효소를 말합니다. 자, 어텐션. 이 효소가 많이 나오면 야를 많이 쪼개버려요. 쪼개버리면 다시 돌아오면 탑을 되죠. 글루타민이 많아지죠. 위험해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집중을 했는데도 안 미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굴 줄여야 돼요? 쪼개는 가위를 줄이면 되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논문의 하이라이트는 자르는 가위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 효소. 그 효소를 줄인다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됐어요. TRN에서 자, 가바가 나옵니다. 이거 잘 따라오세요. 가바. GABA. 가바가 나오는데 이 가바가 이거 플러스입니다.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PSPL. 이쪽은 뭐냐 하면 아미그, 히포캄퍼스, 아미그. 자, 그 다음에 이쪽에 페이지 바뀌어갖고 하이포살라머스 렉트랄 핵. 바로 교감의 핵심 중추죠. 교감 핵심 중추. 그 다음에 이건 또 다른 미디알 포브레인 번들 기억납니까? 미디알 포브레인 번들. 네. 그게 왕장 지나가는 핵입니다. 미디알 포브레인. 자, 그 다음에 이쪽이 뭐냐 하면 라페. RAPHE. 자, 뭐죠? 바로 세로토닌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라페. 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왕창 세로토닌이 나와요. 5HT입니다. 자,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은 피니알발입니다. 송가체. 예, 그 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MT입니다. MT. 이게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오늘 강의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DMT, 빨간 거 적었어요. 심패틱 너브 시스템으로 갑니다. 이 밑에도 무지하게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쪽은 기계적으로 빨리 적으세요. 동일합니다. 이쪽은 라이트. 오른쪽 프리프론탈 코텍스. 자, 쭉쭉 나갑니다. 자, 글루타메이트 플러스 GLU. 자, 동일하게 이쪽은 요번에 다른 이름을 하나 적어줄게요. 동일한 효소인데 다른 논문에는 이게 나와요. 더 빨리 이해하기 싶어요. GCP2라는 효소요. 이거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NAG가 폭발적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쭉 TRN. 김영선한 그 책 보시면 TRN이 수면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바가 분출하고 포스트리오, 수페리오,
페리에탈 로브. 예, 오른쪽은 공간 좌표를 설정하고 왼쪽은 바로 우리 바디 셀프를 만들어내는 곳이죠. 예, 그 다음에 히포캄퍼스, 그 다음에 아미그 달라 편도체. 자, 그 다음에 벤트로미디알 하이포살라머스, 예, 포만중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파라심패틱이 나옵니다. 요 다음에는 뭐냐면 파라 기간토 셀루라.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로커스 셀루라러스 청반핵. 청반핵에서는 마이너스 줄어드는 게 뭐가 줄어드느냐 하면 바로 노르에피네프린. 수면 때 안 나오는 거죠. 렘 수면에서 꿈꿀 때 안 나온다고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됐죠? 자, 이쪽이 뭐냐면 이쪽에 파라벤트리칼 누클레우스. 옥시토신, 바스프레신 나오죠. 파라벤트리칼 누클레우스. 이쪽에서는 뭐냐 하면 코르티졸을 이야기합니다. 코르티졸 줄어들어요. 코르티졸. 자, 그 다음에 이쪽이 뭐냐 하면 수파라옵틱 누클레우스. 바로 아르기닌 바스포레신이죠. 혈압을 높여주는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네트랄 제네쿨레이트 누클레우스. 또 아까도 언급했던 포스트리오 레트랄, 포스트리오 LP라고 합니다. LP. 그 다음에 이쪽은 누클레우스 오브 그 유명한 어쿰벤스. 자, 이쪽은 ACC. 수도 없이 했던 ACC. 예, 다 끝났어요. 자, 이쪽은 어렵습니다. 누클레우스 오브 베이살리스. 요게 바로 마이네르트 기적, 그 유명한 아세틸콜린 센터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아세틸콜린이 폭발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쪽에 아큐에이트, 궁상핵이죠. 아큐에이트가 어디냐 하면 하이포살라머스 아큐에이트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베타 엔돌핀이죠. 자, 다 됐어. 자, 이제 선만 연결하면 됩니다. 이쪽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 내가 이제 결심을 하고 들어갔어. 먼저 시야를 보고 쫙 집중을 하던 화두를 들고 하던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적어도 한 달 정도 병마 보고 있으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기서 강한 의지력이 이렇게 출현해요. 여기 강한 의지력입니다. 이 강한 의지력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이 TRN 핵을 트리거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예 준비 작업으로 야를 억제해버리는 거예요. 야가 줄어들도록 들어갑니다. 지금 요 그림은 뭐냐면 처음 들어갔을 때가 아니고 용맹정진할 때 마지막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잤을 때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 상태는 또 강도를 줄이면 우리가 일상생활이 일어나는 거고, 그럼 이 강한 게 오면 이게 이제 용맹정진 당시 되면 미칠 수준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이어서 이걸 계속 야를 줄여주는 거예요. 핵심은 야를 줄여주면 지가 독립 안 할 거 아닙니까? 안 떨어져 나올 거 아닙니까? 제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글루타메이트가 제어되면 세포 독성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 다이어그램에서 요것을 또 이렇게 그려줍니다. 천천히 보셔야 돼요. 그 논문은. 이렇게 됐어요. 자, 요거는 뭘 말하느냐면 일단 지금 글루타메이트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자체적으로 줄이는 메커니즘이 발동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TRN이 강하게 작동을 하잖아요. TRN은 브레이크잖아요. 브레이커. 수임도 차단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곧장 야가 일로 강한 브레이크를 밟아준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살면서 서너 번 경험해봐요, 누구나. 이걸 딱 막아버려요. 긴 이야기 할 거 없습니다. 속으로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 보세요. 앞에 사람 지나가도 모르지.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찰나적으로 잠깐 그렇게 살다 경험해 볼 수 있는데, 이걸 벽을 바라보면서 석 달간 하고 마지막 열흘 동안 벽을 계속 하루에 10시간씩 바라보고 있으면 자극이 없는 걸 해갖고 수입도 완전히 차단돼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야가 여기 가서 야를 차단해 버립니다. 요렇게 차단하고 요거다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내가 여는 안 적을 테니까. 와, 천지가 사라졌노라. 이렇게 적으면 돼요.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세상은
공간 개념이잖아요. 예. 예. 새는 공간이고 개는 시간이잖아요. 일단 공간 좌표가 사라집니다. 왜? 야가 바로 공간 지각을 한다니까요. 됐죠? 공간 지각이 사라집니다. 오케이. 그렇게 수업도 차단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계속 몇 년같이 하면 어느 순간 되면 완벽하게 차단이 되고 홀연히 천지가 그냥 텅 빈 상태가 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 수입로 차단이 신경학적으로 이 다주청으로 되어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냐 하면 야가 위에서부터,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했냐면 일사천리입니다. 그냥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요까지 일단 내려오세요. 여기서부터는 어떠냐면 히포캄퍼스하고 요는 양방향입니다. 요 조심하셔야 되고, 요는 그냥 정통 뉴로사이언스입니다. 요 딱 스탑하면 이 현상이 무슨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계속 수년을 갖춰 이게 반복된다는 걸 이해로 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수행자가 내가 결심을 해갖고 수행도 차단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는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브레인이 텅 비었나요? 텅 빈 게 아닙니다. 화두를 들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보고 있잖아요. 됐죠? 촛불을 보든지, 예, 뭘 딱 하나를 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브레인 사이언스적으로 다른 모든 걸 해버리고 내가 깨침을 해야 되겠다는 딱 하나의 명확한 목표만 살아남아야 돼요. 이제 이해하셨죠? 이제 그 스위치 이론을 적용되는 거예요. 리버스 모듈레이션이 바로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명령이 떨어져요. 명령 하나밖에 없어. 내가 이 한 치를 버텨갖고 반드시 그 관문을 돌파하겠다는 그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생각이잖아요. 생각이니까 이어서 나와야 돼요. 그 명령이 지금 하달됩니다. 네, 일로 옵니다. 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니잖아. 온갖 잡념들 막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줄어들고 하나만 계속 유지하는 거. 내려오는데 그 하나만 선택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겠어요? 자, 내려오면 바로 히포캄퍼스에서 보냅니다. 이때는 히포캄퍼스를 기억으로 보지 말고 이 전체 이 상황을 마지막으로 캐스팅 보트를 잡고 있어요. 히포캄퍼스가. 그래서 히포캄퍼스에서 올라갑니다. 히포캄퍼스에서 누클레어 어쿰벤스로. 이게 바로 리버스 모듈레이션의 핵심입니다. 굳이 무슨 이런 명상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일어납니다. 이 과정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내 한 가지 깨달음이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내려와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아이고 다리 아프고 아이고 졸리고 온갖 잡념이 일어나요. 그런데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건 요 한 선을 밑으로 내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거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요거에 스위치가 있다 그래요. 여기에 무수한 스위치가 있어요. 그 스위치 하나를 ON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누가 해주느냐 하면 이 히포캄퍼스가 그 스위치를 딱 이렇게 ON을 이렇게 세워줘요. 그러면 그게 그 통로로 해서 들어와요. 됐죠? 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더 포괄적으로 아미그달라에서도 간다고 나와요. 이거는 맞아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거 두 개가 누클레어 어쿰벤스를 해갖고 요거는 어쨌든 정서적 파트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스위치를 딱 켜주면 그 켜진 스위치를 따고 약 어디로 늘어나면 일로 늘어와. 일로. 이게 어디냐면 스트레이텀입니다. 스트레이텀 선조체는 푸트반하고 쿼다트 다 배웠죠. 그쪽인데 이 스트레이텀은 기본적으로 가바성 뉴런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텀은 이건 뉴로사이언스 가장 기본인데 이 스트레이텀은 이렇게 해서 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텀이 해주면 그 다음에 뭐냐면 도파민 시스템이 있는 서브텐시아 니그라로 갑니다. SN. 그래서 이거는 도파민성입니다. 도파민성도 있고 물론 가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가바기 때문에 서브텐시아 니그라에서 억제합니다. 억제는 뭡니까? 탈억제가 되죠. 억제 탈억제한 그 항목만 릴레이를 해줍니다. 누가? 살라머스가. 그 과정 알죠? 요거 이제 살라머스가 나옵니다. 살라머스가 나오는데 이게 벤트랄 살라머스입니다. 벤트랄.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요렇게 올라가는 도파민 성도 있다. 요 지금 요렇게 브레이크 잡은 거는 전부 다 가바입니다. 그렇게 됐죠. 자, 그러면 최종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상황을 지금 내가 여여하게 하두를 든지 이걸 잘 이게 리듬이 타면 이제 이게 여여하게 돌아간다는 걸 다시 전두엽에 보고해 줘야 돼요.
이어서 다시 가요. 잘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뭐라면 M1으로 갑니다. 예, 프라이머리 모터로 가고 그다음 스피널 피질 척수를 타고 스피널 코드로 갖고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행동의 루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은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보가 다시 일로 들어갑니다. 예, 살라머스에서 다시 어디로? 이 하살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로 갑니다. 자, 어텐션. 이 회로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한번 보세요. 이 회로를 보면, 자, 내가 결심을 했어. 결심을 해갖고, 딱 해갖고 위험사항 다 글루타미트 조절할까지 다 됐어요. 그까지는 브레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이 탁월한 건 왜 탁월한다 보냐면, 요 두 개를 설정해 한 거예요. 이게 이 논문의 진짜 다이아몬드예요. 이게 없었으면 그냥 명상에 대한 뭐 괜찮은 논문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설정하면서 명상을 떠나갖고 우리 대뇌 생략 전체하고 링크되는 논문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어때요? 요거는 수련 명상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전체 뭔데 그 다음 초록색은 본인이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면 그래 내가 지금 오늘 밤 철야를 하는데 중간에 쓰러지면 안 되고 끝까지 엄리 깨물고 버텨야 돼. 잠을 뭐 지금 일주일째 안 자도. 예.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기 의지력으로 이걸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쫙 해갖고 이렇게 하면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아, 견뎌야지.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모든 걸 끊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가정이 자 주목할 게 뭐냐면 요 까만 선은 수행자는 본인이 몰라요. 브레인 안에서 일어나는 그건 의식이 안 돼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고 요 파란 선은 이 전체가 뭡니까? 대뇌 피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다 의식이 되고 소소하게 본인이 다 알아요. 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과정을 자기 의지력으로 가속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누클레어 컨벤스가 요게 바로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무수하게 많은 스위치 중에 어느 스위치를 켤까 안 켤까를 바로 히포캄퍼스가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리버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히포캄퍼스가 바로 캐스팅 보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스위치를 딱 켜주면 야, 더 버티자. 조금 있으면 동 트고 조금 있으면 공양 시간 오고 버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게 지금 생각, 의식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기 톡 해갖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갔어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도파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계속 그 신심을 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버티자. 아시겠어요? 도파민은 알잖아요. 사람을 계속 이렇게 드라이빙 해주잖아.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의식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체 생리학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끄라는 거예요, 내가. 아시겠어요? 여기서부터 무의식입니다. 이건 의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밑에 단계는 여우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단계고 요 밑에 단계는 의식으로 조절하는 이게 너무나 강해갖고 이 의식적인 거는 탈진한 상태에서 요 밑에서 이제 거의 30여 년 동안 진화되어 왔던 이 시스템이 이제 가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하살표 내려옵니다. 요까지. 요게 양방향입니다. 아미그달라 편도체에서 하이포살라머스 벤트로 미디얼 핵. 예, 바로 포만 중추. 예, 이게 고장이 나면 배 터져 죽어요. 끝없이 먹어요. 이게 고장 나면. 그러니까 자, 요걸 거꾸로 유추해 보세요. 어떤 걸 끊임없이 식탐을 일으키는 계속 차 넣게끔 하는 요게 고장이 나면 그 말은 뭐냐면 정상이면 식욕을 조절한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바로 부교감적증이잖아요. 예. 적당할 때 스탑해 주는 거. 요게 작동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다음부터 여기서 이렇게 늘어오는데 요거는 파라심패틱 시스템은 야를 억제를 해줍니다. 파라기간토셀도 셀룰라 청반액을 억제해 줍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부교감 시스템의 컴다운, 에너지 세이버, 컴다운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노르에피네프린이 줄어들죠. 자, 노르에피네프린은 우리가 액티베이션 일어나고 집중할 때 일어나는 건데 꿈 중에서는 야가 안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야가 나와야만이 기억을 합니다. 그거 적어놓으세요. 우리가 기억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노르에피네프린하고 세로토닌, 특히 노르에피네프린이 핵심입니다. 그게 많이 나와야, 집중력 나와야 그걸 어텐션이 가능해지고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 동안에는 야들이 거의 제로입니다. 교과서 나옵니다. 야들이 파이링 레이트가 제로로 떨어지기 때문에 꿈은 거의 기억이 안 됩니다. 원리적으로.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야가 확 줄어들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갖고 야도 줄입니다. 줄이면 코르티졸 극단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코르티졸은 언제 나오죠? 우리가 흥분하고 파이팅 할 때, 예, 그때 나오는데 에너지를 쓸 때 나오는데 야가 확 줄어드니까 굉장히 평정심이 일어나요. 이 코르티졸이 줄어드는 이 영향으로 바소프레신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바소라는 게 뭐냐면 혈관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P는 프레신이라는 거는 프레스 알죠? 압축기. 그래서 혈관의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여기 왜 아르기닌이라는 말을 붙이느냐 하면 그냥 바소프레신이라 불러도 돼요. 근데 우리 포유동물에서는 아르기닌이 항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르기닌 바소프레신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기진맥진에 있을 때 아르기닌 바소프레신을 이렇게 주입을 하면 급작스럽게 기력을 회복한대요. 요거에서는 뭐라는 이 초월, 그 다음 명상에서는 아르기닌 바소프레신이 기억을 급격하게 증강시켜준대요. 요게 핵심입니다. 그건 다시 이제 공부를 확장하게 해볼 수 있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아르기닌 바소프레신 따로 논문 찾아보면 이게 기억의 확장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문을 돌파한 사람들이 그때 그 상황을 소소영영하게 그렇게 명하게 아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몸은 막 망가질 정도로 힘드는데 코르티졸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마음은 평안하고 일어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들이 명료하게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됐죠? 예. 자, 이쪽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다시 이쪽으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살펴갑니다. 그래서 요 루트를 따로 분리해보세요. 요건 독립된, 이거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루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독립된 루트, 이거는 무의식입니다. 예, 의식 안 하고 이건 생리학입니다. 그 다음 여우에는 우리가 의지력으로 버티는 세계고, 요거는 관건이 뭐냐 하면 이제 한쪽의 대상을 쫙 보고 있으면 모든 게 사라지는, 요것은 공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요 PSPL이 지금 뭡니까? 전부 다 라이터, 오른쪽 브레인에 있는 상후두 요쪽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가장 발달한 영역이 요쪽입니다. 공간 지각입니다. 오른쪽 상후두 정엽은 공간 좌표를 제너레이션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막아버렸잖아요. 이렇게 막았잖아요. 이렇게 막는 과정을 보세요. 해로 돌죠. 이렇게 막아버리기도 야가 막혀버려요. 이걸 뭐라냐면 디어프리시에이션, 수입로 차단. 그래서 이걸 읽는데, 이 논문을 읽는데 핵심 개념이 한 4개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PSPL의 디어프리시에이션, 수입로 차단이었습니다. 디어프리시에이션.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히포캄퍼스의 리버스 모듈레이션. 예, 해마가 전전두엽을 거꾸로 조절한다. 리버스 모듈레이션.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NAG하고 DMT의 환각적 특성. 예, 요게 이제 NAG도 한각물질이고, 이건 지독한 한각물질이고, 요 지독한 한각물질 특징이 뭐냐 하면 시간과 공간, 예, 시간과 공간을 왜곡시켜버려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아웃 오브 바디, 유체 이탈적인 현상, 좀 말해서 의식이, 셀프가 내 몸을 빠져나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 DMT에서.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엔돌핀이 폭발하기 때문에 네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이 모든 과정을 거의 석 달 동안 자선을 하고 마지막 일주일 용맹정진에 잠도 안 자고 하는데 몸은 부서지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약이 폭발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 베타 엔돌 폭발하기 때문에 범열이라 그래요. 예. 그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한 환희심이 일어나서 이 모든 거가 확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에서 흐름은 이제 대충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그 다음 왼쪽 브레인에서 일어나는 흐름입니다. 그 논문을 보면 뭐라 하냐면 아주 그분이 점잖게 잘 써놨어요. 뭐라 하냐면 오른쪽에 일어나는 것도 왼쪽에 다 일어난다. 이쪽에 다 일어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복합적이기 때문에 요 과정 또 이어서도 일어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섞어 해도 상관이 없다. 그 나옵니다. 논문에 참고하시고.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글루타메이트에서 TRN으로
시간이 늘어와요. 이쪽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베타 엔돌핀을 폭발시키고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요거 두 개 이해하는 게. 이 논문이 알아야 정보가 100이라면 요거 두 개 이해하는 게 50이 넘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각자 읽어도 크게 안 막힙니다. 요거 두 개가 어려워요. 이 글루타메이트가 우리가 집중을 하고 결심을 하면 할수록 많이 나오는데 그걸 오랫동안 지속하려면 글루타메이트 수준을 줄여야 돼요. 적당히 낮춰줘야 돼요. 낮춰주는 방법이 뭐냐면 글루타메이트를 NAA라는 물질에다 글루타를 붙여놓는 거예요. 요걸 붙여놓는 효소가 있고 요걸 자르는 효소가 있습니다. 많이 붙여놓으려면 요거 자르는 효소를 요거 G를 잘라가 독립시키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자르는 효소 NAD, LA, 요걸 줄여줘야 됩니다. 요걸 요걸 줄여주는 게 그 논문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쪽은 뭐 쭉쭉 다 동일해요. 쭉쭉 늘어오고 이쪽에서는 양방향이고 예, 이쪽에서도 양방향이고 자, 여기까지는 무난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폭발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어떤 계열이냐면 야가 이렇게 둘에 늘어와요. 하이포살라머스 레트럴 핵에서 나폐핵하고 세로토닌 나온 핵하고 그 다음에 송가체를 트리거를 합니다. 트리거를 하면 이 솔기핵에서 나폐핵에서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져요. 적당히 많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공부해보면 이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이 합성됩니다. 야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야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게 엄청 많이 만들어져요. 폭발적으로 많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 멜라토닌에서 조금만 어사서사하면 DMT로 바뀌어요. DMT가 폭발적으로 많아져요. 이게 이제 그 관문을 돌파한 사람들이 우리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한 놀라운 세계를 본다. 간단히 그 이야기입니다. 요거 때문에 그랬습니다. DMT 때문에.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이제 이 교감은 교감신경 또 트리거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공부 많이 했죠.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 상태가 되면 그 호흡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요 세로토닌이 많아지면 이 세로토닌 나폐핵에서 전내 기저핵, 마이너리티 기저핵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를 트리거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솔기핵이 이쪽에서 이 깨달음의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세로토닌이 줄어들면 우울해지죠. 자, 요까지. 요 순서 따라오셔야 돼요. 요까지 이제 양방구가 좌방구, 우방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네, 한 달, 두 달, 석 달, 마지막 일주일 용맹전까지 들어가면 이 물결이 이건 계속 돌아가고 여기서는 막 소소영령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데 마음은 편안해지고 점점 이렇게 되고 있다가 이게 뭡니까? 이게 억제거든요. 억제가 그 책에서 명확히 나옵니다. 억제가 과잉 억제가 일어나요. 참고 이게 마음이 그냥 평안하게 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과정이 계속 돌아갔고 이 명이 계속 떨어져 갖고 의지력으로 무지하게 밀어붙여 보다 보니까 이쪽에 무의식적으로 처리한 영역이 발동을 시작해 갖고 서서히 컴다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뭘 갖고 나면 어느 인계치를 넘어가면 반동이 일어납니다. 반동이 일어나면 이게 댐인데 이 댐이 붕괴가 됩니다. 이게 부교감의 중심 핵이잖아요. 부교감은 참아라 조일 쭉쭉 하는데 야가 인계치를 넘어서 버리면 이쪽에서 바로 그 유명한 브룩스로가 일어나 버립니다. 이 논문에서 터닝 포인트가 바로 요 점입니다. 자, 이거는 조심해. 양방향이 아닙니다. 억제서 어떻게 되냐면 요 적어주세요. 과억제, 오버, 과잉 억제가 과잉 흥분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일로 갑니다. 브레이크 스루가 일어납니다. 됐죠? 여기서 일어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쪽에도 물결이 원래 있었잖아요. 계속 있는 거에다가 여기다 그냥 본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네. 그럼 이쪽은 뭐죠? 이쪽은 흥분하는 쪽입니다. 이쪽은 본질적으로 억제하는 쪽입니다. 억제가 참다가 폭발해버려갖고 여기에 이제 드디어 도시 상류에 있던 저수지, 호수가 붕괴가 돼버려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책에. 붕괴가 돼버리니까 이쪽에 완전히 범람을 해가 도시가 완전히 쑥밭이 돼버려요. 완전 일시에 쑥밭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유니크한 흐름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흐름이 통합이 돼갖고 일어나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색이 박는 것이 뭐냐면 이 두 컨트롤 센터, 우리 출발했던 두 전전두엽이 이때는 양방향입니다. 이렇게 일어나 버립니다. 됐죠? 전체 완결하게 좌우방구가 결합돼 버립니다. 자, 그러면 최종 베네핏은 뭐냐 하면 이 계속 돌려보세요. 돌려버리면 여기서 프리프론탈에서 와, 세상에 이제 드디어 난 봤어. 난 봤어. 궁극의 그 무엇을 봤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렬이 일어나요. 범렬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일어난 이 한 가닥이 자,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세틸콜린 시스템이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연결하는 연상작용이라고 적어주세요. 아세틸콜린 연상.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자기 살아온 모든 드라마가 한순간에 표출되는 거예요. 삶의 전체 파노라마는 기억이잖아. 기억의 이미지, 연상이 폭발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시스템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엄청난 아주 극적인 숭고한 범렬이 일어나고 그 순간에 내가 봤던 그동안에 수행했던 모든 전체 과정이 소소영영하게 이미지로 쫙 펼쳐진다. 그런 말입니다. 이쪽에서 히포캄퍼스가 얼마나 대단한가 다시 보여주는 게 여기 있는 히포캄퍼스가 다시 이쪽에서 히포캄퍼스가 다시 프리프론탈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 있죠? 이어서는 이제 더 자세하게 그랬는데 이렇게 해갖고 다시 이렇게 갔는데 이거 보세요. 히포캄퍼스에서 여기로 갔죠. 여기로 가고 다시 이렇게 내려갔고 다시 이렇게 갔죠. 이건 자세하게 간 거고 여기서는 다시 강약 이쪽에도 이렇게 된다는 거야. 조율, 조심. 예. 그 조율한다는 그게 바로 요 지금 히포캄퍼스의 리버스 모습을 말합니다. 너무 과잉으로 오버하는 걸 낮춰주고 그 다음에 너무 힘이 빠진 걸 올려주는 그런 여유한 상태를 석 달 동안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